이번 저널 미팅을 맡은 전자정보공학과 석박통합과정 김하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Real-Time Detection of Cognitive Load Using Fnurse Deep Learning Approach이며 해당 논문은 Biomedical Signal Processing and Control이라는 저널에 게재가 되었고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5.076으로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Q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제가 해당 논문을 준비한 이유는 현재 제가 연구에 사용하고 있는 널스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토폴로지컬 브레인 이미지로 변환을 시켜서 이거를 딥러닝 인풋 데이터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뭔가 좀 흥미롭게 느껴져서 해당 논문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는 피겨 1에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어떤 처리를 해서 어떤 인풋 데이터로 이 모델에 적용을 했는지를 이제 이 도식화해서 잘 제시해주고 있어서 해당 그림을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래 출처에 적어 놓은 이 논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오픈 데이터 셋이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지와 널스를 동시에 측정을 했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널스 데이터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패러다임이라든가 어떤 채널에 대한 설명은 이미 전에 저널 미팅을 준비하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좀 스킵을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이 논문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은 해당 이 데이터를 설명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에 있는 내용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총 29명의 피험자가 해당 실험에 참여를 하였고 실험은 이제 MA 태스크랑 베이스라인 태스크 두 가지 태스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MA 태스크 같은 경우는 멘탈 아리스메틱 태스크, 즉 암산을 하는 태스크였고요.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레스트 스테이트 상태일 때 측정된 태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Fnurse 데이터를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Modified Beer Invert Law입니다. 그래서 해당 식을 통해서 이 HBO는 옥시헤모글로빈이고 HBr 같은 경우는 디옥시헤모글로빈인데요. 그래서 이 식을 통해 MBLL이라는 식을 통해 Fnurse 데이터는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으로 계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프리프로세싱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프리프로세싱에서는 버러버스 필터를 사용해서 0.01에서 0.1Hz의 밴드패스 필터링이 적용이 됐고 그렇게 적용이 된 데이터는 이제 베이스라인 컬렉션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라인 컬렉션까지 진행된 데이터는 마지막으로 글로벌 노멀라이제이션까지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노멀라이제이션까지 진행된 데이터는 이 브레인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로 생성이 돼서 그거를 이 딥러닝 모델의 인풋 데이터로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 각각에서 2초의 인터벌을 두고 이 토폴로지컬 브레인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 토폴로지컬한 브레인 이미지는 1초씩 오버랩해서 2초씩 F폭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총 F폭에 사용된 구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10초에서 25초 사이에 데이터를 2초씩 F폭을 했고 총 마이너스 10초에서 25초는 총 구하면 35초잖아요. 그래서 35초를 1초씩 오버랩해서 2초씩 F폭을 하게 되면은 총 이제 34개
이미지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옥시헤모글로빈에서 MA 태스크에 대한 34개의 이미지와 베이스라인 태스크에 대한 34개의 이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옥시에서도 총 34개의 MA 태스크랑 34개의 베이스라인 태스크에 대한 이미지가 생성이 돼서 둘 다 각각 68개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의 피험자를 기준으로 한 개의 세션에서 생성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NN 기반의 어떤 모델을 하나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의 인풋 데이터 같은 경우는 RGB 이미지 데이터를 인풋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있고, 모델의 스트럭처를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이 11x 11, 5x 5, 3x 3 이 이제 필터 사이즈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점점 이 필터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필터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면은 조금 더 딥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 사이즈를 점점 줄여가고 있다고 이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필터 이 16, 48, 이제 99가 의미하는 바는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필터의 개수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필터의 개수는 반대로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필터의 개수를 늘리는 이유는 어떤 피처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출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필터 수를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 레이어와 렐루 레이어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두 개 레이어 사이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배치한 이유는 CNN 훈련의 속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진행된 후에 이 렐로 레이어에서는 이 렐로 레이어에 들어가는 인풋 데이터 중에서 이제 음의 값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 음의 값들에 대해서는 다 0으로 이제 변환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렐로 레이어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풀링 레이어에서는 맥스 풀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맥스 풀링에서는 2x2로 이제 커널 사이즈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를 2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이 이렇게 쭉 학습해서 이제 마지막에 플리 커넥트에서는 이제 사이즈 2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사이즈 2 같은 경우는 이 아웃풋 사이즈를 의미하고 있고, 이렇게 2라고 둔 이유는 결국 마지막에 클래시파이 하는 거는 멘탈 아리스메틱, 그러니까 MA 태스크냐 아니면 베이스라인 태스크였냐, 이 두 가지를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를 2라고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델에 대한 어떤 성능만 제시하지는 않았고, 두 가지의 모델, CNN을 기반으로 한 두 가지의 모델을 베이스라인 모델로 설정을 해서 이 제안된 모델이 얼마나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지까지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피겨 4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 세션 246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오픈 데이터 셋을 사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오픈 데이터 셋에서 세션 2번, 세션 4번, 세션 6번에서 각각 MA와 베이스라인 태스크를 수행한 세션만을 이 논문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션 246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 각 세션에 대한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 각각의 성능을 비교했을 뿐만 아니고, 이제 여기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모든 세션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분류 정확도, 분류 성능을 확인한 것까지, 그래서 총 4가지의 케이스로 이제 분류 성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베이스라인 모델 첫 번째, 주황색 같은 경우는 베이스라인 모델 두 번째,
그다음에 초록 색깔이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CNN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 이 세션 2번에 있는 옥시헤모글로빈을 제외하고 나머지에서는 다 좀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에 비해 이제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던 거는 이제 모든 세션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했을 때 분류 성능이 가장 높았던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여기 테이블에 제시된 어떤 수치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 LDA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출처 부분에 제시한 논문 있잖아요. 그 논문에서 이 널스 데이터를 사용을 한 LDA 클래시파이어에서 성능이 한 이 정도 나왔다. 근데 이 논문에 제안한 CNN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은 더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인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해당 이제 피규어까지 논문에서는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해당 논문에서는 F널스에 대한 오픈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인지와 관련된 MA 태스크와 베이스라인 태스크를 분류하는 데 사용을 했다. 두 가지 분류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 F널스 데이터에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스헤모글로빈을 가지고 토폴로지컬 브레인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 그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CNN 기반 딥러닝 모델의 인풋 데이터로 활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뇌는 이제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멘탈 혹은 베이스라인을 이제 적절히 구별하는 게 꽤 어려웠다고 합니다.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음에도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피처 워크로는, 그러니까 멘탈에 관련된 어떤 분류를 진행할 때 이제 높음, 중간, 낮음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어떻게 분류를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